이 부분이 정말 포인트 같아요. 사실 우리가 부를 만들어내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만들어내는 것은요. 네, 돈블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연미술의 밑줄 쫙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자기 개발에 대한 책을 정말 많이 읽잖아요. 특히나 나의 마인드셋에 관한 이야기들, 그리고 뭐 나에게 어떤 용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이런 책들을 정말 많이 읽는데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상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들은 기피하거나 아니면 그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 책만큼은 꼭 읽어보세요 하는 것 중에 하나를 오늘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모건 하우절의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인데요. 오늘은 이 책을 가지고 연미술의 밑줄 쫙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연미술의 밑줄 쫙입니다. 바로 30페이지인데요. 30페이지, 31페이지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렌즈를 가지고 세상을 본다. 누구나 내가 세상의 원리를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아주 작은 한 조각을 경험해 보았을 뿐이다. 투자가 마이클 베트닉은 이렇게 말했다. 겪어봐야만 이해할 수 있는 교훈도 있다. 우리 모두는 각자 다른 방식으로 이런 진실의 피해자일지 모른다. 저는 이 부분을 읽고서는 제가 행했던 그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서 약간 많이 찔렸어요. 뭐냐면 누군가의 경험을 어떤 나의 기준으로 폄하하거나 판단했던 적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저 역시도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계속 해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를 핑계 삼아서 일을 못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제 기준에서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나고 또 제가 많이 이제 성숙해지는 과정을 겪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아이의 유무가 아니라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적인 부분들이 다 다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 레벨 같은 것들이 다 다른데 내가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너무 나의 경험에 한정해서 다른 사람들을 생각했던 경우들이 있었구나를 판단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한 분야에서 능통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그 사람이 모든 분야에서 능통할 거라는 착각을 나도 모르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저 사람에게 물어보면 어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뭔가 해답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뭔가 그 사람에게 어떤 권위 부여를 우리가 나도 모르게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음 연미술의 밑줄 쫙은 5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인데요. 경제학자 마스카르 마줌더는 형제들 간의 키, 몸무게보다 소득의 상관성이 더 크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만약 당신이 부자이고 키가 크다면 당신의 형제는 키가 클 확률보다 부자일 확률이 더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요. 부자가 되는 것에 있어서는요. 환경적인 영향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 있잖아요.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 5명의 평균 연봉이 나의 소득 수준과 같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부에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환경에 나를 던져두느냐에 따라서 이 돈이 달라붙는 그런 삶으로 바뀔 수 있다. 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제 어디를 다녀왔냐면요. 남편이랑 같이 저희 남편이 정말 가장 좋아하는 빌라드 파넬이라는 가구 판매점에 다녀왔어요. 근데 그 빌라드 파넬이라는 가구는 수입 가구인데요. 가격대가 상당히 높아요. 근데 제가 거기에 가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가구를 파시는 분들은 우리가 속칭 말하는 부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주 고객으로 이렇게 자주 부딪히게 될 거고, 그다음에 그 분들이랑 같이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을 되게 많이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인지 그 파넬의 가족분들을 보시면 그분들의 라이프 스타일도 되게 고급스럽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만약에 내가 다시 제품 판매를 한다고 한다면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것들을 판매해보는 경험을 가져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평상시에 주로 상대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환경 안에 나를 던져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가난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내가 돈을 끌어올리는 것에서도 전염성이 있다면 반대로 돈을 빠져나가게 하는 사실은 전염성이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소비의 습관이 큰 집단 안에 나를 던지거나 아니면은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내가 누릴 수 있는 삶의 수준은 여기까지가 전부야 라고 운명론적으로 내 삶에 맡겨두신 분들 안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계속 그 부정적인 느낌을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중요한 것, 나를 어떤 환경에 던져둘 것인가에 대해서 꼭
고민해 보시고, 그러면 지금보다 더 나은 수준의 사람들을 만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나를 발전시키는 게 사실은 가장 빨라요.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나를 만나야 되는 이유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 능력을 끌어올리는 것, 그것이 가장 빠른 것 같더라고요. 자, 다음은 간단하지만 중요한, 아주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내용입니다. 76페이지인데요. 현대 자본주의는 두 가지를 좋아한다. 두 가지를 좋아한대요.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는 부를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하나는 부러움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마 두 가지는 서로 함께 갈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 진짜 중요해서 제가 밑줄 쫙에다가 별표까지 쳐놨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야 할 포지션은 뭐예요? 둘 중에 하나를 우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 부를 만들어내는 것. 자, 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장을 공부하고, 그리고 마케팅 공부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툴을 사용해서 돈을 벌 것인가에 대한 공부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돈을 벌 수 있을 만한 그릇으로 나를 키워내는 일들이 선행이 돼야겠죠. 그래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면 내가 어떤 집단에서 우수해질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부러움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해요. 저는 이 부분이 정말 포인트 같아요. 사실 우리가 부를 만들어내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부러움을 만들어내는 것은요, 내가 어떤 포지셔닝 전략을 쓰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외적인 모습만으로도 누군가의 부러움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근데 요새 정말 되게 좀 안타까운 케이스를 정말 많이 보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외적으로 정말 너무 예쁘고 멋진 분들이 있는데 본인 스스로가 나는 별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외적인 매력이 스스로에게 매력적이라고 느껴지지 않아서 그거를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사실 이 아름다움의 시작은 뭔지 아세요?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그냥 어떤 여성분의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럼 그걸 계속 보다 보면 그 분이 예뻐 보이는 이런 경험들 많이 하셨죠? 근데 아무리 예뻐도 저 별로 안 예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은 내가 내 가치를 깎아먹음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그 가치를 낮게 보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 부러움이라는 건 어떤 한 가지 영역에서의 부러움만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요리를 잘하는 것 또한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운동을 잘하는 것 또한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내 자식이 공부를 잘해. 그러면 그것 또한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를 꼭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경쟁 범위가 확대되면 우리는 이렇게 자문해 봐야 한다. 어떻게 해야 내가 눈에 띌 수 있지? 이 질문에 대해 나는 똑똑해 라고 말하는 것은 좋은 대답이 아니다.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다. 승자 독식의 글로벌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은 점점 더 우리의 직접적인 경쟁자가 되고 있다. 지금처럼 서로 연결된 세상에서 지능은 믿을 만한 이점이 아니다. 그러나 유연성은 이점이 될 수 있다. 지능 능력이 치열하고 많은 능력이 자동화된 세상에서 경쟁 우위는 복잡한 소프트 스킬 쪽으로 기운다. 소통 능력, 공감, 그리고 유연성 같은 건 말이다. 갈수록 이제 능력 중심적인 인재들의 어떤 그 역할은 점점 저도 축소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AI 기술이 너무 빠르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저는 이 부분 진짜 중요한 것 같은 게 뭐냐면, 공감 능력을 갖는 거 있잖아요. 근데 왜 공감도 지능이다 라는 말을 제가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플랫폼 안에서 댓글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사람들의 의사소통하는 것들을 보면 공감 능력이 결여된 시대에서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은 언제나 희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의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 안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내가 그것들에 공감을 해줄 수 있는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을 내가 얼마나 유연한 사고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것화할 수 있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 연미술의 밑줄착입니다. 바로 203페이지인데요. 돈에 관련해 가장 중요한 동의는 무엇일까? 사람들이 스스로 믿고 있는 이야기, 그리고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개인의 선호다. 이런 요소들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 문화나 세대에 따라 변한다. 항상 바뀌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때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사용하는 정신적인 속임수가 있다. 겪어본 사람, 이미 해본 사람을 지나치게 우러러보는 것이다. 특정한 사건을 겪어보았다고 해서 반드시 다음번에 일어날 일을 잘 아는 것은 아니다. 사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경험을 통해 예측력이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감이 넘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저는 이거를 보고 많은 분들이 이거를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했듯이 이거에서 벗어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분야에서 잘한다고 해서 그 다음 일을 잘할 거라는 것을 예측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죠. 김승호 회장님이 그 사장학교를 하시잖아요. 근데 김승호 회장님이 사업은 운의 영역이다라고 했던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본인이 정말 많은 사장들을 배출시켰지만 한 가지 일에서 성공을 하고 그 사람이 다른 분야에서 또 동일한 성공을 할 확률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김승호 회장님이 배출시켰던 많은 사장님들 중에서도 2번 성공한 사람은 1명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도요, 정말 내로라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과정까지 오기까지 되게 정말 많은 것들을 시도하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노력을 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번의 성과를 달성한 이후에도 그분들은 거기서 나오는 도파민에 중독이 되어 있는 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또 다른 일들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그만큼의 노력을 계속 하시거든요. 근데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그 사람이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이렇게 잘 되는 것만 얘기해서 그렇지 제가 끊임없이 시도하고 실패한 것들이 사실 제 인생에도 정말 많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그 다음 장, 마지막 줄이라고 생각해요. 그저 자신감이 넘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그 사람이 되게 잘하는 사람,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나보다 무언가를 잘 할 것 같은 사람으로 인지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의 기본적인 태도 자체가 자신감이 넘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우리 인생이 정답이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해답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매일매일을 되게 불안정한 마음으로 살아가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정말 자신감이 넘치는 자세와 어투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심리적으로 그 사람을 의존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생겨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기꾼들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마인드셋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되게 자신감 있는 태도와 어투로 사람들을 언행으로 이렇게 현혹시키는 것에 되게 익숙한 거죠. 나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 있는 태도를 먼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가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은 왜 자신감이 없냐면 경험의 그 양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것들을 누군가에게 내세웠을 때 그것들을 내세울 만한 수준이 아직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감이 결여된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2가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한 가지는 아주 작은 사소한 일에서의 성취를 계속해서 꾸준히 쌓아가는 것,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내가 무언가에 대해서 궁금한데 내가 그것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길 만큼의 어떤 인풋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절대적인 양을 나한테 우선 쏟아붓는 시간이 정말 중요해요. 이런 돈에 대한 이야기, 투자에 관한 이야기도 내가 처음에 들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내 삶과 어떻게 연관시켜야 할지도 모르고 이게 내 이야기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아 그래? 내가 지금은 투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지금은 돈을 번다는 그 구조에 대해서 나는 이해가 없는데 이거 모르겠어가 아니라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경험담과 이런 책들을 나한테 그냥 일방적으로 쏟아붓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쏟아붓다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여기에 쓰이는 용어들이 우선 익숙해지게 되고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아주 작은 부분일지라도 내가 적응해 볼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들이 내 머리 안에서 싹트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2가지를 꼭 병행해 가시면서 이 돈을 내 편으로 만드는 삶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연미솔의 밑줄짝 돈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편에 또 제 인생에서 도움을 주었던 책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